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연인 민지가 보낸 문자를 부모님이 우연히 발견한 순간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이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고함이 메아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성경을 들이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문 밖으로 밀려났고 그 뒤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서울의 추운 겨울 거리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28살의 지은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지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민지가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가족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배웠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저주했다. 이건 병이야. 고쳐야 해라고 생각하며 상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가족의 반응은 달랐다. 아버지는 목사님의 조언을 따랐고 동성애는 마귀의 유혹지라고 단정지었다. 지은은 그날 이후로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에 부모님의 문자를 받았다. 집에 오지 마, 내 물건은 버렸다. 그 문자는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회사에서 동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지만 지은은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다. 민지는 30살로 지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녀는 지은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관계를 겪었지만 지은과의 만남은 특별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 민지는 지은의 수줍은 미소에 반했다. 너처럼 예쁜 사람이 왜 혼자 앉아 있어? 민지의 농담으로 시작된 대화는 곧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나도 그래라고 속삭였다. 그 후로 그들은 함께였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배신으로 지은은 무너질 지경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텄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가족을 잃을 만큼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일단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회사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IT 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지은은 밤늦게까지 코딩을 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열정을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을 숨겼다. 한 달 후, 지은은 승진 제안을 받았다. 좋은 기회야, 상사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승진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가족이 없는 그녀에게 돈은 무의미해 보였다. 민지는 지은을 격려했다. 내가 성공하면 그게 우리를 증명하는 거야. 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꿈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사회의 시선도 그녀를 괴롭혔다. 서울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이 느껴졌다. 저런 애들 봐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점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는 싱글이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민지를 룸메이트로 소개했다. 민지는 그걸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 자신을 설득하는데도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일은 점점 바빠졌다. 그녀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했다. 더 큰 도전이 필요해 그녀는 생각했다. 민지는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지은은 지게 나를 지켜줄 유일한 거야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배신 후 그녀는 성공만이 답이라고 믿었다. 6개월 후 지은은 새로운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다. 급여는 2배로 올랐고 그녀는 민지와 함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멀었다. 밤마다 지은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자신도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의 성향을 모르고 있었지만 언젠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우리 둘이서 버틸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지은의 성공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앱 개발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그녀는 사생활을 숨겼다. 나는 그냥 개발자일 뿐이야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레즈비언 개발자라는 꼬리표가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가족 쪽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는 지은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지은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개발한 앱이 대박을 치면서 회사는 급성장했다. 29살이 된 지은은 이제 팀장을 넘어 부사장이 되었다. 돈은 쌓여갔고 민지와의 생활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공허가 있었다. 이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너무 일만 해. 우리 시간 좀 가져보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미안해하며 미안, 바빠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배신이 그녀를 일중독자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사회의 압력도 커졌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지은의 성향을 의심했다. 지은 씨, 남자친구 없어요. 소개해줄까요? 그 말에 지은은 웃으며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알려지면 그녀의 경력은 끝날까? 한국 사회에서 LGBTQ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될 때마다 지은은 TV를 껐다. 왜 우리는 평등하지 못해?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민지는 활동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의 선택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민지와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너는 왜 항상 숨기기만 해? 민지가 화를 냈다. 지은은 너는 이해 안 해. 가족 잃은 나를.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다음 날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한편 가족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 직전이었고 어머니는 병이 들었다. 동생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했다. 연니한테 연락해볼까? 동생이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우리 가족 아니야. 하지만 절박함이 커지면서 그들의 생각이 변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독립할 때가 됐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지지했다. 내가 성공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도울 수 있어. 지은의 새 회사는 AI 기반 앱을 개발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재산은 급증했다. 30살이 된 지은은 이제 부유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컸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고 민지와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모두 가족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게 옳았을까? 밤마다 그녀는 자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 결혼식에 갈 때마다 너는 언제 결혼해?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우리도 결혼하자. 해외에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이 알면 그 말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은 이미 너를 버렸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 가족은 지은의 성공 소식을 들었다. 뉴스에서 그녀의 인터뷰를 본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우리 지은이 그렇게 성공했어. 아버지는 신앙을 저버린 대가야 라고 했지만 눈빛에는 후회가 스쳤다. 동생은 몰래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잘 지내? 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왜 이제야?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자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지은은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다.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가족과 재회할까 고민했다.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녀의 결정은 어려웠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가장 큰 딜레마에 직면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배신, 사랑의 대가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의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서 그녀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31살의 나이에 이룬 성공은 주변을 놀라게 했다. 언론은 그녀를 여성 테크 리더로 칭송했지만 사생활은 여전히 숨겼다. 민지와의 관계는 여전했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우리가 공개하면 어떨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사업에 타격이 올 거야 라고 반대했다. 그녀의 선택은 실용적이었지만 민지를 상처 주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가 그녀를 억압했다. LGBTQ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다. 지은은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의 문자는 계속 왔다. 동생의 두 번째 문자, 엄마가 아파.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울었다. 왜 나한테? 민지는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이 심해졌다. 도와야 할까? 그들은 나를 버렸어.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인데?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병원비가 필요해. 사업도 망했어. 지은은 침묵했다. 나한테 왜? 동생은 너는 성공했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신앙 때문에 버린 나를, 이제 돈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 소식에 마음이 약해졌다. 생각해볼게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화를 냈다. 도와주면 안 돼. 그들은 너를 상처 줬어. 지은은 하지만 가족이야 라고 반박했다.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성공이 그녀의 방패였다. 하지만 건강은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시작되었다. 상담사는 과거를 직면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가족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 번 봐야 해. 민지는 반대했지만 지은은 고집을 부렸다. 재회날,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보였다. 지은아, 어머니가 울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야? 그녀는 물었다. 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하지만 이제 후회해. 대화는 길어졌다. 가족은 지은의 성향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도움을 청했다. 병원비 좀. 이지은은 분노했다. 나를 버린 대가로.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돈을 주기로 했다. 이번 한 번뿐이야. 이 집을 나서며 지은은 후회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민지에게 말하자. 민지는 실망했다. 너는 왜 항상 희생해?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너는 이해 안 해라고 소리쳤다.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사회의 압력이 더해졌다. 회사에서 지은의 성향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공개를 고려했다. 숨기는 게 지쳤어. 민지는 기뻐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가족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돈을 준 후 가족은 더 자주 연락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은의 딜레마는 깊어졌다. 사랑, 가족, 사회 무엇을 선택할까? 그녀의 결정은 모든 걸 바꿀 터였다. 지은의 공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사회는 양분되었다. 지지자들은 용감하다고 칭찬했지만 반대자들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회사 주가는 떨어졌고 투자자들이 이탈했다. 지은은 지게 될까야 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반응은 최악이었다. 아버지의 전화. 어떻게 이런 짓을. 내 돈은 받지 않겠다. 지은은 웃었다. 이미 줬잖아요. 어머니는 울며 왜 우리를 망신 주냐 라고 말했다. 지은의 상처는 깊어졌다. 도와준 게 후회돼. 사회의 정죄가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동성애자는 지옥 갈 거야. 이지은은 그걸 보며 무너졌다. 하지만 지지 모임에서 힘을 얻었다. 너는 영웅이야. 활동가들이 말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강해졌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의 사업은 위기였다.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직원들을 모아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의 리더십이 빛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회사를 재건했다. LGBTQ 친화적 브랜드로 재탄생시켰다. 매출은 회복되었고 그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동생의 마지막 문자, 언니, 미안해.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적 성장은 컸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어. 민지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그녀의 삶은 이제 투쟁이 일부였다.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지만 지은은 받아들였다. 그들의 선택이야. 성공의 대가는 컸다. 건강, 관계, 평안 모두 희생했다. 하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나의 길. 그녀의 이야기, 사회의 거울이었다.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35살이 된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활동가였다. 민지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우리가 이겨냈어.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가족의 구걸, 배신, 상처.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고 지은은 증언했다. 차별은 끝나야 해. 가족은 책을 읽고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용서의 문을 열었다.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내 잘못이었어 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울었다. 왜 그랬어요? 대화는 길었고 이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신앙과 사랑의 충돌은 여전했다. 지은은 나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가족은 노력했다. 동생은 언니, 고마워 라고 했다. 지은의 삶은 균형을 찾았다. 성공, 사랑, 가족 모두 가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시간, 상처, 투쟁. 그녀의 이야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끝으로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당신은 동성애를 이유로 가족을 버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